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7월 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외국인이 지속 매집하고 있는 덴티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신규 고용자 수가 37만 2천 명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 추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거의 2019년 노딱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3.6%를 나타내면서 계속 안정적인 그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노딱 사태 이전 실업률로 회복돼서 지금 실업률과 고용 모두 다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엔 굉장히 긍정적 뉴스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 참 지금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부각이 또 되는 거죠. 주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작년도 6월에는 34.8시간이었는데 올 6월은 34.5시간으로 오히려 시간이 계속 감소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임금 같은 경우는 30.52불에서 32.08불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서 임금은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전망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결국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인데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만 역전된 게 아니라 3년, 5년, 7년 모두 다 10년물하고 금리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수순이지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시장은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채권금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결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흐름은 정점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을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강한 추세가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점을 찍고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시장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했습니다만 하락 트렌드에 매물벽이 탄탄하기 때문에 모멘텀 없이 이 매물력들을 다 돌파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공급단 문제 해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 기술적 반등에 갇히게 되고 또다시 조정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 환호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 약세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1,300원을 두고 계속 들락달락하고 있고 1,310원을 돌파도 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매출 77조로 선방했다는 소식인데 사실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닝 쇼크라 해서 두들겨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분사 관련된 루머인데 루머로 그칠지 향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이 77조, 영업이익은 14조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5% 감소했고요. 이것이 이제 감소의 시작이다라고 시장에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다 뚫겨 맞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뚫겨 맞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빠진 하락폭보다 더 크게는 나오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결국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돌아올 때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가장 먼저 추적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지수의 흐름 역시 바닥 찍고 기술적 반등하지만 다 21이평선부터 해서 장기평선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락 트렌드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기 쌍바닥 찍고 올라오지만 전부 다 하락 트렌드에 에너지에 갇혀 있는 모습. 거래량도 없죠.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습니다. 반등의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와중에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덴티움을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으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치과용 장비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약 80% 정도로 더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시장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천지인 개인적으로도 관망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시장이 우려와는 다르게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도 중국 향 매출이 420억, 러시아 향 매출이 100억 단위로 1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보단 더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690억, 올해는 1000억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전망치와 다르게 앞으로 뭐 돌발 변수가 또 생겨서 이런 전망이 깨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수급이 유입되어 오고 있으니까 그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시면 노딱 사태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 기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찍었는데 올해는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익도 일정 부분 이익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작년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이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향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러시아 향 매출도 잠깐 주춤했다가 작년도에 좋아졌고,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매출이 꺾일 거라고 지금 우려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회사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뱀티움 관련된 자료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동산을 5월 31일부터 금요일장까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30억 정도를 매집을 했고요. 매집 단가가 81,900원입니다. 수익률이 겨우 2.77%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제 손전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반등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다만 기관은 3월 3일 날 의미 있는 기술적 모습을 보이고 이때부터 기관 수급이 집중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평단가가 757억 정도 되는데 580억 정도를 매집했어요. 무려 11%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떨어져도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받아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자리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벤티움의 차트를 보면 3월 3일 날 갭 상승 양봉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갭을 좀 띄었죠. 15% 갭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어요. 이때 강한 수급을 형성했던 게 이제 기관 수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리스크, 러시아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되니까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정폭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렀는데 꾸준하게 기관이 매집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냈고요. 그리고 여기를 벗겨내면서 들어온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입니다. 5월 31일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어요. 잠깐 표를 보면 일부 이렇게 기관 차익이 나왔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물량을 계속 받아주면 밀려도 다시 또 이 박스권 상단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들이 한 달 이상 매집하면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고, 앞전에 92,000원대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싼 고점을 찍고 무너질 거냐, 아니면 이 싼 고점을 돌파하러 갈 거냐는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전고점을 앞에다 두고 계속 수급이 유입되는데 큰 수익은 안 나고 있다. 그러면 저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떨어지면 매수하고 반등하면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활용하신다면 수익의 폭은 크지 않지만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그리고 덴티움과 같은 임플란트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완전히 망가져 있죠. 디오 마찬가지고요. 덴티스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임플란트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것은 덴티움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전고점을 앞둔 외국인 수급주에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